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0월 25일 토요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제 개인 채널이 변경이 돼서 영상을 찾아보시는데 조금 어렵게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보실 때 편하게 자연스럽게 업로드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 주십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이번 주 토요 예상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는요, 인기마 안쪽에 1번 포에버하트라는 마필이 강하게 인기로 팔립니다. 저 역시 포에버하트가 내측이기 때문에 뭐 전개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전개 자체가 유리한 게임이라, 자, 이거는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좀 들어가고 싶고요. 자, 이세 마필들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는 주행검사, 조교, 자,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잡혀있는 마필들 안에서 우선은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가장 외곽에서 출전하는 제너럴 윈드라는 마필이 발주는 살짝 늦었어요. 그런데 얘가 기본기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이긴 하지만 전개가 좀 많이 꼬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너럴 윈드가 상대마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고, 대신에 외곽에 있는 말 2마리를 다 가져가지는 못하겠어요. 11마리를 볼 거면 11마만 보고 12를 볼 거면은 12번만 봐야 되는 경주라서 저는 제너럴 윈드 요놈만 최저 배당이어도 요쪽으로 가져가고, 월스트리트는 주행검사 걸음이 1분 02초 7이었거든요. 기록은 빨랐어요. 기록은 빨랐지만 포화주로였었고, 또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거품이 있었다라고도 봐요. 기록에 있어서는.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강하게 안 봐줄 거고, 자, 5번 판타스틱 브로나 스터닝 볼트 정도가 배당권이에요. 이 판타스틱 브로는 기본적으로 능검 자체가 양호했었던 모습이었고요. 스터닝 볼트는 뭐냐면 얘는 능검 때 선행을 갔다가 데뷔전에서는 조교 자체가 아예 안 됐었던 가운데서의 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뷔전 자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터닝 볼트가 이번에는 정상으로 조교를 하고 출전합니다. 그런 이상 스터닝 볼트도 지난 경주보다는 더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에 안 잡혀있는 마필 중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전력은 없고, 그나마 송당 스카이 정도가 그나마 뭐 능검 때 조금의 가능성을 보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경주는 1번만 딱히 문제가 없으면은 인기마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외곽에 한 마리만 봅니다. 12번 제너럴 윈드, 그리고 5번 6번 이렇게 상대방을 압축하고 들어가면서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경주입니다. 자, 이 2경주에서도 강력한 충막감으로 3번 금화 스플래시가 팔리는 경주이고, 여기는 이제 외산 2세마들이 출전하는 경주예요. 여기도 상금이 더 많은 경주죠. 자, 이 금화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선행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였으면서 능검도 기본적으로 좋았었던 말이었고요. 데뷔전에서 바로 선행을 나가는데 아주 힘을 안 쓰면서 선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안쪽에 1번이나 2번 이런 말들 순발력은 좀 있어요. 외곽에서는 뭐 11번 정도 순발력은 있는데, 안쪽에서 뭐 감사의 힘이 내가 선행 갈 거야 라면서 미친듯이 밀고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금화 스플래시가 여기서는 그대로 선행을 받는 그림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는 근소한 이착을 거뒀던 게임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충막감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감사의 힘은 전개 자체가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배팅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같고, 여기에 마이티 코드도 앞이 죽으면서 뚝심을 보였었던 말이거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마이티 코드가 다시 한번 승부를 한다면은
역시나 이것도 최저 배당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최저 배당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8번 하이 마운틴까지도 되는 전력이라 요번 이 경주도 딱히 복병이 보이는 경주 같진 않아요. 외곽에서 서던 비치가 선행을 가야 되는 말인데 금화 스플래시보다 먼저 선행을 외곽에서 나간다? 그런 그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선입으로 따라가는 경주에서 1번이나 7번이나 8번이 못 잡을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좋아도 서던 비치까지는 못 봐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마피를 좀 인정하면서 3번 금화 스플래시를 필두로 7번, 8번 그리고 1번 순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린다. 인기마 싸움으로 전반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보여준 전력상 인기마를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서울 상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충막감 없이 가네요. 자, 충막감이 없는 가운데서 배팅의 축으로 보는 마필은 4번 크리솔 동해라는 마필을 충막감으로 봅니다. 자, 이 크리솔 동해가 휘행하고 출전이에요. 16주. 원래 이제 16주라고 하면 이제 예전부터 요 16주를 지나게 되면은 능검을 받아야 돼요. 16주를 지나게 되면 능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능검 받기 싫어가지고 16주 만에 출전하는 말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16주 만에 나오는 말은 좀 약하게 보기도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능검 피하게 말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능검을 받기 싫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출전하는 말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16주 만에 나오는 말들은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았었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크리솔 동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교시에 걸으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지는 것은 이제 전개상의 문제죠. 전개. 무슨 얘기냐? 전개는 크리솔 동해라는 말은 원래 선입으로 전개를 해야 진짜 실력이에요. 선입으로. 근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선입이 아니라 계속 외곽에서 전개 자체가 불리했었던 게임이에요. 그때도 휘양후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곽을 돌았는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전개에 대해서 물음표를 했잖아요. 안쪽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없어지는 전개가 크게 문제가 없는 조교도 오케이 전개도 양호해 전개도 충분히 잘 풀어갈 수 있는 경주라서 요거는 이혁지수가 자리 내측에서 딱 자리 잡고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봐요. 그래서 4번 크리솔 동해를 저는 여기서 충막감으로 좀 보고 들어갈 겁니다. 인기 1위는 외곽의 9번 파워풀 술루. 얘가 이제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인데 여기도 이제 이세마 경주 포기하고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고요. 이 파워풀 술루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파워풀 술루는 지난 경주 보니까 탄력이 좋아요. 아마 이제 추입 시점이 가장 관건인 경주가 될 거는 같습니다. 뭐 외곽이기 때문에 추입 시점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 전개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저는 6번 따뜻한 위로를 오히려 주력 막권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풀 술로 올라온다면은 최저 배당을 가든지 아니면 뭐 인기마 역할을 하든지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잡혀있는 것들이 1번 세븐카이저나 5번 파라디소예요. 그래도 1번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비슷비슷하긴 한데 현장에서 1번 5번 중에 하나는 초이스를 할 건데 1번 세븐카이저가 그래도 게이트 위 이점이 있고 감량 기수가 뭐 할 건 없잖아요. 무조건 밀고 나오면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거. 특히나 지난주가 서울은 경합이 없었습니다. 선행 가는 말들 그냥 다 보내주면서 줄 서면서 끝났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러한 흐름이라면은 선행 마필들의 강세가 아무래도 따라가는 말 중에서는 선행마들이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흐름 자체에서도 선행 갈 수 있는 1번이 좀 더 낫지 않나. 자, 중요한 거는 4번 크리솔 동해가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전개라든가 컨디션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파워풀 슬루가 최저 배당이지만 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6번과 먼저 1순위, 그 다음이 9번 파워풀 슬루, 그 다음이 1번 순으로 해서 추천을 드리겠다. 4번을 놓고
공략을 드리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어지는 레이스 가죠. 제주 1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는 4번 행복 덩어리가 아주 압도적인 인기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강축이고 올머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죠. 능검 좋았었고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얘도 약간의 공백은 생겼죠. 휴양후 출전이긴 하지만은 기록 자체가 다른 말에 비해서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충막감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기도 이제 강축의 상대만은 뻔히 드러나는 좀 인기마 싸움이 우선은 예상이 돼요. 5번 변산반도랑 6번 태자주니어. 머리 놓고 대길 준대길로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경주 기본적인 안정적인 저배당이 될 것 같고 하나 바친다면은 복병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왜냐면 다른 마필들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딱 하나 찝어드리면 저도 거기에 좀 얽매일 수가 있어가지고 복병은 좀 열어두고 저배당으로만 우선은 가는 추천말을 오픈해드린 걸로 4번 행복덩어리를 필두로 해서 6번, 5번 그리고 요거는 현장에서 하나 초이스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거 복병은 오픈드리지 못한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사놓고 6번, 5번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우선은 높으니까 복병은 현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서울 4경주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승부 레이스로 오늘 4경주를 잡았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고요. 여기가 뚜렷한 축 없이 이번 경주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노리는 이번 경주의 배팅의 축은요. 근소하지만 2번 IM고를 자 여기서는 축막감으로 보고 들어가요. 왜냐면 IM고가 원래는 직전에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직전에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말인데 지난 경주는 내 측에 다이아룩이라는 마필 때문에 입상을 못했어요. 글쎄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다이아룩이라는 말은 제가 이 자리 방송에서 얘 놓고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라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다이아룩이 무조건 선행을 나서는 경주고 선행을 가야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말이고 선행 가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다이아룩 놓고 중배당으로 때리는 승부입니다 라고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IM고가 당시 다이아룩이 원게이트였기 때문에 IM고가 충분히 능력은 되고 그래서 인기마로 팔렸던 건데 안쪽에 다이아룩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IM고가 3번 게이트 빨간 모자 출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룩은 1번이었어요. 자, 초반 발주하면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원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아룩이 선행만 가면 저는 된다라고 봤던 경주여서 게이트발로 역시 선행을 가더라. 그래서 딱 한 발주하고서 300m 지점이 지나는 순간 나는 됐다. 이거는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주였어요. 1번이 이렇게 선행만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인기 마필이 3번이 오던 8번이 오던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 오더라도. 그랬던 경주. 어차피 인기만은 걔네들이 팔렸었으니까. 그런데 3번이 부러지면서 배당 자체는 더 좋았었죠. 자, 이 3번이 1번처럼 똑같이 타고 있잖아요. 하지만 안쪽에서 1번이 선행을 갔기 때문에 3번은 그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착차 없이 마지막 착차 없이 이렇게 2, 3차기 끝났던 그것도 이겼다가 지는 경주였어요. 이겼다가 졌던. 이번에는 3번이 선행을 가면은 다이아룩처럼 조금 이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얘가 선행 가면은 훨씬 더 뛰었을 거예요. 자, 이번 경주는 IM고가 또 2역 기수가 초반에 밀고 나가는 건 또 야무지게 몰아줄 수 있는 기수고 요즘 2역 기수 조용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승부할 가능성 저는 꽤 높아 보인다. 2번 IM고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 편성인 거고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인기마가 외곽이 10번 원더풀 오롱이잖아요. 원더풀 오롱은 지난 경주에서는 빠지고 직직전 들어올 때 제가 적중을 했었던 경주였고요. 지난 경주는 요 입상했을 때보다
전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나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도 원더풀어롱이 외곽에서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승부로 2번 IM고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이고요. 중배당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중배당으로 승부를 볼 거고, 인기 5두로 지금 인기 5위권 안에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그 외 복병까지 노리고 가고, 여기에 인기마로 팔리는 말 하나만 중배당으로 하나 때리고요. 인기 5위권 밖에 복병 하나 노리고 인기마는 하나만 바치고 갈 거니까 오늘의 첫 승부는 2번 IM고 놓고, 자, 지난번에 먹었던 편성에 이번에는 IM고가 때려야 돼 경주 편성이 왔으니 IM고 놓고 오늘의 첫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주 이경주로 갈게요. 자, 제주 이경주는 1번 청룡 에이스가 인기만데, 자, 여기는 인기 1위바 대신 인기 2위권 또는 3위권으로 팔릴 말을 보겠습니다. 저는 4번 서간유심이라는 마필, 휴양마입니다. 오랜만에 출전해요. 거의 1년 가까이 쉬었던 말인 건데, 서간유심이 재검 때 보니까 체중 관리는 이상 없이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선행을 가야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선행을 가야 진짜 실력이 나오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복귀전에서의 기대치가 또 바로 올라가는 그런 경주예요. 물론 1번 게이트의 청룡 에이스가 전개를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얘도 지난번에 보면은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부담 중량은. 그러니까 청룡 에이스는 또 기복을 보여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복을 보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청룡 에이스를 축으로는 못 들어가겠고, 자, 저는 서간 유심이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3번, 4번 얘네들이 순발력들이 있어서 요중에 선행마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서간 유심이 선행감은 더 땡큐고 선임으로 탄다 하더라도 기복마 경주라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4번을 축으로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요 경주가 좀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4번 놓고 1번은 기본적으로 보겠고요. 2번 새벽 종소리도 초반 순발력을 좀 갖고 있으니까 얘도 볼 수 있는 말. 근데 백룡에는 나유나가 기승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유나 기승하는 59kg의 부담량은 팔리기는 하나 조금 믿음이 덜 간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복병을 좀 보고 싶어요. 9번 비룡진주라든가 10번 기찬, 요런 마필이 오히려 외곽에서 쏠 수 있어요. 기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교가 약했다가 이번에 조교 강도를 올려서 또한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비룡진주는 기수가 김다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가 조교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던 그런 말이거든요. 조교가 약했던 경주임에도 입상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승군전 가볍다면은 비룡진주도 안 될 이유는 없어서 이러한 외곽의 배당마들도 가능성은 있겠다. 4번을 필두로 상황 봐서 9번이나 10번 이러한 마필들 배당권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4번 서간유심을 필두로 해서 제주는 배당까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경주로 갈게요. 오경주 서울에서 다시 한번 승부레이스로 갈 건데, 자, 이번 경주는 승부레이스인데 중고배당 승부처로 승부로 가는데 중고배당 승부처로 갈 거예요. 왜? 여기는 5두에 잡혀있지 않은 인기 5위권 안에 들지 않는 그러한 복병을 갖고 승부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인기만 먼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최강 스피드. 지난번 최적 전개였어요. 더 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선행마가 죽으면 유리하죠. 여기 선행마라면은 지난번 주링스카이가 선행을 갔잖아요. 주링스카이가 지난번처럼 견제 없이 선행을 가면 이번에 그 주링스카이가 또 한 번 최강 스피드를 이길 수도 있고, 반대로 견제를 받는다면 뭐 내길의 에이스 이런 마필이 있으니까
견제를 받는다면은 최강 스피드가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요.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찐개찐이에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2번이나 10번 그 정도 수준의 마필인 것이고, 태양의 전사는 지난번에 문화의 보배, 자, 대상 경주를 뛰어섰던 부분이고, 이번에 일반 경주로 왔잖아요. 솔직히 데뷔전에서 기대 이상이었어요. 데뷔전에 기대 이상의 걸음을 보였던 거라, 그 걸음을 이번에 과연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우선은 뭐 기대 이상이었으니까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건 당연하다. 근데 얘도 검증은 필요합니다. 무슨 검증? 모래를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양의 전사도 인기마라고는 하지만 모래에 대한 압력을 언제든지 보여갈 수 있습니다. 인기마들이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여기에 그루퍼도 딱 지난번에 2선 딱 두 번째 물고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2선은 못할 거예요. 안쪽에 말들이 기본적으로 빠르니까 2선 전개는 못할 거니까 그루퍼에 대한 부분도 못 믿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기말들이 모두 불안한 조건들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주링스카이도 선행을 편안하게 가야 되고, 태양의 전사는 모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루퍼는 전개가 좀 지난번보다 늦어질 수 있고, 최강 스피드는 외곽이기 때문에 앞선이 죽어줘야 된다. 인기 1위부터 4위까지 요런 단점들이 있어서 여기서 중고배당 승부로 저는 11번 라온 파이널을 갖고 한번 들어갑니다. 얘가 이렇게 안 팔리는 이유는 외곽이기 때문이에요. 즉 전개가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니까, 외곽이기 때문에 전개를 어떻게 풀지 몰라서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안 팔린다면 저는 무조건 메리트를 있을 것 같아요. 왜? 얘는 선행도 갈 수 있는 순발력이에요. 근데 외곽이니까 선행은 안 가겠죠. 선입으로 전개를 하겠죠. 자, 이 말이 지난번 걸음이 꽤 좋았어요. 이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안쪽에서 출전했다면은 뭐 무조건 노려야 될 정도로 지난번 걸음이 좋았어요. 자, 라운 파이널이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9번 라운 파이널이에요. 선행도 갈 수 있는 순발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곽이니까 선행은 안 가고 따라갔습니다. 자, 요거 보라색 모자. 요거 외곽에 있는 말 요거예요. 녹색 옷. 이 초반에 선행도 갈 수 있는 순발력인데 그냥 잡고 따라간 거예요. 안쪽에 1번 보내주고 잡고 따라갔는데 1번도 되게 편안하게 선행 간 겁니다. 힘을 전혀 안 쓰면서 선행을 갔잖아요. 힘을 전혀 안 쓰면서 선행 갔던 인기 1위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9번도 붙잡고 따라가더니 아무런 힘을 안 쓴 이를 때려잡고 우승을 해요. 선행만은, 힘을 안 쓴 선행만은 쉽게 안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이 때려잡고 우승을 했다라는 거. 얘가 그냥 9번이 2등을 했다라면 그냥 평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2등을 했다면. 근데 따라가서 편하게 선행한 말을 때려잡고 우승을 했다라는 거는 9번이 세다라는 거예요. 1번이 약한 게 아니라 9번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 경주 그렇다면 얘가 승군전에 부담 용량도 가벼워졌어요. 초반에 얘가 이 딱 두 번째 붙는 전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라운 파이널이 딱 두 번째 따라 붙는 전개가 아니더라도 라운 파이널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자, 얘는 잠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복병을 가지고 요 레이스는 승부로 붙을 거예요. 인기마 뭐랑 조합이 되더라도 중배당은 기본적으로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11번 놓고 제대로 한구라까지 중고배당 승부로 해서 오늘 서울에서는 두 번째 승부인데 요거 배당으로 한번 노려갑니다.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요 레이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함께 최병훈 교수가 요거 배당으로 한번 때려주기를. 자, 그리고 이어서 제주 3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는 이제 인기마 없이 비슷비슷하게 6번 태극성이랑 10번 네온빛, 자, 두 마리가 인기마예요. 드러나 있는 액면입니다. 액면상 태극성, 액면상 네온빛. 왜?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말들이니까. 월등히 좋은 말이라면은 비슷비슷하게 팔리지도 않고, 월등히 좋은 말이었다면 확실하게 인기를 모을 텐데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입상을 했다는 이유로 팔리는 거지 능력이 여기서 더 세다
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병 하나를 노립니다. 3번 메스틱이라는 겁니다. 자, 메스틱은 예전에 선행도 한 번씩 가곤 했었던 그런 말인데 장우성 기수가 싸먹고 그랬었던 말이었죠. 자, 근데 이제 메스틱이 휴양을 출전을 하는데 재검대 걸음이 아주 좋아요. 재검대 걸음이 아주 좋아요. 부중이 59kg입니다. 레이팅이 꽉 찼다는 얘기고, 레이팅이 꽉 찼다는 것은 제주마 5등급에서는 상위 등급에, 제주마 5등급에서는 상위 포지션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능력 자체는. 근데 이런 말이 입상 이후에 부담이 올라갔다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하락곡선을 이렇게 그리죠. 하락곡선을 그리는데 이번에 재검 때 보니까 말이 바짝 올라와졌다. 컨디션이 바짝 올라와져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안쪽 게이트고 특히나 이번이 추임마가 많아요. 추임마가 많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메스틱이 유리하다. 전개상으로 유리하다. 왜? 태극성도 그렇고 네온빛도 그렇고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 레이스는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3번 메스틱을 가지고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그 외로 인기마 중에 장타호령까지도 경쟁력은 있다. 이거 입상했던 말이고요. 지난번에 편성을 잘 만나가지고 요거 배당으로 때려 먹었었던 말이거든요. 휴양후 복귀 전이었는데 나름 배당판에서 바람도 좀 많이 불었었던 말이었어요. 얘가 지난번에 바람도 불면서 입상을 했던 거라서 8번 장타호령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배당이라면은 장타호령이랑 같이 뛰었던 5번 서머루 요런 말이 장타호령이랑 그렇게 큰 능력차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탄력은 그대로 유지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장타호령이 바람 불고서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람 안 불면 서머루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바람 지난번에 불었으니까 들어온 거지, 안 불면은 서머루와의 능력차도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서머루도 가능성은 있겠다. 어차피 뭐 보병 놓고 하는 거니까 구멍수를 조금 열어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인기마 3 놓고 6번, 10번, 그 다음에 8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배당마로는 5번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번 메스틱, 얘가 이번에 한번 잘 타주기를. 대부분 추입형 말들이 많으니까 전개상 유리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는 다시 한번, 자, 서울에서 들어가는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도 뭐 월등히 팔리는 충막감 없죠. 자, 인기마라 하면은 7번 남산미녀 액면상 인기, 지난번 축 놓고 공략해서 적중까지도 주력으로 강철 파워랑 한방 정확히 때려 들었었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루선, 지난번 충막감을 인정했었던 마필이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액면상 인기마예요. 두 마리가. 그런데 얘네 둘이서 깜빡이로 팔린다. 7, 8마권. 저는 요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지난번보다 게이트도 둘 다 외측으로 왔고, 지난번 아주 열심히 타고서 그 이상의 걸음을 보일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남산미녀는 선행을 갖고 블루선은 약한 구미에서 편안하게 선입을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두 마리가 다 승군전 나서는데, 야, 이게 둘 다 같이 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저는 7번이나 8번이나 조금씩은 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 흥행돌풍을 갖고 승부를 들어갈 것이고요. 흥행돌풍도 지난번에 못 가다가 이제 입상을 하게 된 말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대를 압도하면서 우승을 했었던 말이고요. 거리 자체도 극복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충분히 얘는 상승세가 가능할 것 같고 한 수 위의 걸음으로 우승을 했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승군전 부담도 가벼우면은 무조건 열심히 타는 문정균. 자, 이거 조합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문정균 기수가 안양 기쁨 가지고서 우리 마지막 승부 55.1배짜리 해줬잖아요. 흥행돌풍 딱 그렇게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흥행돌풍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승부로 가져갑니다. 무조건 열심히 탈 거예요. 이거는 2번 흥행돌풍을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이고요. 특히나 제가 요 레이스를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인기 마필들이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2번에 붙여가지고 중배당 한 방을 여기서 노리고 있습니다. 요 중배당 한 방이면은 지난주 못지않은 환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문정균 기수가 우리 마지막에 좋은 배당 한 번 안겨줬는데 그에 못지않은 좋은 환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마 7번, 8번이 위험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이거는 흥행돌풍 놓고 중배당으로 기복마 경주인 이상 요거 한번 노려보자. 승부레 있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4경주로 가는데, 자, 제주 아직 승부가 한 번도 없었죠, 제주는. 자, 이번 제주는 여기서 제주 승부레이스를 한번 가지고 갈게요. 자, 인기마를 놓고 공략을 할 것 같은데 5번 와우로가 능력 자체는 충분히 좋아서 와우로가 이번 경주 다시 이제 때릴 만한 경주 편성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앞에서 잘 뛰면 못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하게 뛰어줄 수 있는 선행마, 선임마 그런 말이 있다면 와우로가 편성에 따라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말이고요. 앞이 좀 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따라가다가 한 발 쓰기는 딱 좋은데 이번 경주는 후자예요. 따라가다가 한 발 쓰기가 좋을 것 같다. 왜냐? 앞에 가는 말이 2번 전농혁신 또 5번 새벽대로 여기에 8번 역발산 요런 말들이 앞장을 갈 것 같아요. 모두 인기 5등 안에 팔리는 말들이라서 얘네들이 그냥 앞에서 손잡고 버티면 와우로가 오고 싶어도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버텨내는 말이 있을 거는 같은데 얘네들끼리 그냥 앞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 같지는 않아요. 자, 와우로가 지난 경주 좁히면서 아쉽게 부담이 늘어나는 바람에 아쉽게 3착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앞에서 그냥 버티는 경주가 아니라 추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주에서는 인기말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지만 와우로를 가지고 복병으로 한 방 들어갈 겁니다. 복병으로 하나 중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갈 거니까 오늘 제주에서의 승부는 와우로 놓고 근데 그 현장에서 제주는 현장에서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선은 6번을 놓고 그대로 승부를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6이 뭐 약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복병을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아예 복병을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크게 변화가 없다면 6번 놓고 요 복병과의 중배당 한 방 노릴 거고 혹시나 조금 수상하다라고 하면은 아예 복병 놓고 6에 때리고 더 큰 배당들을 노려갈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요 레이스는 6번과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과의 중배당 한 방 그게 핵심이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축을 뭘로 가느냐 그것만 남아있다. 현장에서 6번을 그대로 갈 것이냐 복병을 놓고 때릴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는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임노 출전하고 있네요. 임노. 왜 제가 이 임노라는 마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요 임노가 출전했던 말이 골드캐쳐가 나오는 경주잖아. 골드캐쳐가 우승한 경주. 골드캐쳐란 말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죠. 마명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10경주 승부레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안양 기쁨 놓고 승부합니다 라고 했던 경주였어요. 오픈했죠. 복승식이 55.1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인기마가 골드캐쳐였어요. 이런 설명드렸죠. 골드캐쳐가 완전히 낙승 6마신차 낙승을 거뒀지만 얘는 거품이 있는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거품. 무슨 거품이냐. 얘가 잘 뛴 게 아니라 다른 인기마필들이 못 뛴 거니까 부담 중량을 좀 과하게 받은 거다. 그 중에 인기마가 바로 요 놈이었어요. 그때 인기마가 이 임노였단 말이죠. 요 임노가 지난번 체중이 18kg 늘어나면서 자기 컨디션, 제 실력을 못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었고 거기에 인기마로서 경합했던 청궁스톰 또 이 같이 경합을 했던 아쿠아라인
그런 말들이 다 인기마였단 말이죠. 경합에서 무너졌던. 임노는 체중이 늘어서 무너졌고. 자, 임노가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체중을 빼서 나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체중을 빼서 나와야 됩니다. 체중을 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임노를 가지고 공략해 갈 수도 있고요. 체중이 안 빠진 상태로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에 또 기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중이 안 빠져서 나왔을 거를 감안해서 10번 창창삭스를 이번에 봅니다. 창창삭스. 김성현 기수, 감량 기수예요. 55.5달고서 이번에 뜁니다. 이거는 우창구 조교사가 창창삭스를 전적으로 의도적인 감량 조합으로 기승을 시켰다라고 봅니다. 장추열 기수가 아주 말을 잘 타는 기수잖아요. 잘 타는 기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열심히 탄 것이고. 근데 보면은 창창사스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조금 한 발이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성현 기수를 태워가지고 의도적인 꼬마 기수를 태워가지고 부담 중량을 좀 신경 썼다라는 점이고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편성은 아주 잘 만난 거예요. 편성은 아주 잘 만났습니다. 임노 같은 말이 체중을 빼서 나와야 되는데 체중을 못 빼서 나온다면 또 앞이 무너질 수 있는 경주이니까 저는 창창삭스를 가지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10번을 놓고요. 10번을 놓고 원트를 9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7번을 봅니다. 만약에 7번이 체중을 맞춰서 나온다면 7번 쪽으로 주력을 갈 수도 있어요. 자, 요 둘 중에 하나 현장에서 9번으로 갈지 7번으로 갈지 주력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하나 더 본다면은 4번 금왕명장, 지난번에 조금 좋아졌던 금왕명장까지 대신에 10번을 가지고 감량을 의도적으로 노리면서 조교사가 출전시킨 창창삭스를 가지고 9번이냐 7번이냐 그 다음에 4번까지는 배팅권 가져가는 거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주 5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5경주는 4번 고질라. 자, 요거 좀 아깝죠?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 말인데. 자, 고질라가 지난번보다 약해진 경주 편성에 나와요. 지난 경주는 고질라가 원당번 수사대가 워낙 한 발 먼저 움직이면서 잘 뛰었고 상대적으로 고질라가 휴양후 복귀 전 추입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부담 중량은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번보다는 편성 자체가 분명 약합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호국영우 레클리스, 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특별 경주예요. 중요한 거는 지난번보다 편성 약하니까 네, 고질라가 저는 뭐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이번에는 잡아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고질라 놓고 충막감 인정하고 호차권 찍어 먹어야 되는 경주 같고요. 출전마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기마 싸움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5번 새벽바람, 7번, 8번 요거는 또 태양별이나 군자삼락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뭐 지난 경주 대비 다 부담 중량이 좀 늘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별의 능력이나 군자삼락의 능력이나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전적으로는 우선 새벽바람이 이번에는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하고 또 먼저 선행까지도 노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 경주는 4번 고질라만 실수 없다면 인기마 싸움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 근데 고질라가 오지 않겠어요? 지난번 편성보다는 확실히 약하니까. 4 놓고 5, 7, 8 뭐 7, 8은 뭐 비슷비슷하게 보고 5번 쪽으로 주력을 하면서 인기마 싸움으로 좀 보고 들어갑니다. 호국영우 레클리스 특별경주. 자, 서울 8경주로 갑니다. 자, 서울 8경주가 요 경주는 솔직히 인기만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야, 이거다 싶은 말이 없어가지고 충마감 잡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충마 선택이 조금 어려운 그런 경주예요. 왜냐면 딱 드러나 있는 액면은 6번 아니면은 9번이거든요. 글로벌 서브 같은 경우가 자, 마이야 기수가 요거는 다시 한번 선행만 쉽게 나서면 지난번처럼 뛸 수 있는 말인 거고 에어포스 원이 가장 이번에 보여준 액면이 화려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난 경주 대비 조교가 좀 약해져 있어요. 왜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왜 조교가 좀 약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드러나 있는 액면은 6번이 확실한데 그래서 인기 1인데 근소한 인기 1인 거예요. 조교 강도가 좀 약해져가지고. 글로벌 서브는 지난 경주 대비 외측으로 와서 초반에 이제 선행을 편안하게 가느냐. 여기에 이제 능력은 서울 불청객이 좋은데 얘 또 오랜만에 출전이잖아요. 휴양이고 이번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불청객도 글쎄 어떻게 뛰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월등히 좋은 이유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탭딘이 여기서는 승부하기가 좀 좋은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경주 탭딘은 인기마였잖아요. 자, 그때 뭐란 말씀드렸었냐. 서울의 국산마 거리가 늘었을 때 서울 국산마 거리 늘었을 때 빠질 확률 굉장히 높다. 요런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지난 경주 바주카 보이를 축으로 추천을 드렸죠. 물론 적중은 못했어요. 그 경주에서 월드조이가 오는 바람에 적중은 못했는데 바주카 보이를 정확히 축막감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갔던 이유도 이 이유예요. 국산마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1400으로 왔잖아요. 적정거리로 왔잖아요. 지난 경주는 의미가 없고 이번에 1400이면은 다시 한번 앞에서 한 발 빠르게 움직여갈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9번이 선행 가서 버티던 아니면 죽고 에어포스 1이 올라오던 유리한 거는 탭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3번을 놓고 가려고 해요. 비슷비슷한 인기마 싸움인 것 같은데 3번 놓고 6번, 9번 요렇게 뭐 2번이나 5번 중에서는 하나 초이스를 하면 될 것 같고 인기마 접전으로 좀 보긴 하는데 뭘 놓고 가야 되느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충마 선택이 굉장히 좀 난해한 경주라고 했잖아요. 저는 6번이나 9번이 조금씩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번 탭딘을 충막감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욕심내는 경주는 아니에요. 욕심내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제주 6경주로 갈게요. 제주 6경주 오늘 제주 마지막에서 오늘 제주의 메인 승부레이스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제주의 대상경주,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예요. 야, 축이 없어요. 근데 외곽에 있는 5마리가 진짜 뭐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얘네뿐 아니라 좀 안쪽에 3번 명품바람이나 천하왕후 이런 말들도 언제든지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서 축마만 잘 잡으면 그 잡은 축마만 정확히 입상만 한다면 그야말로 10배, 20배는 그냥 건질 수 있는 그런 경주. 축을 정확히 잡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축만 잘 잡는다면 이건 정말 승부해볼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거 가지고서 승부를 해보려고 해요. 7번 드림매직. 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드림매직이란 말이 지금 연속해서 지금 연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경주 이후로 공백 후 출전하고 있는데 대상 경주에 맞춰서 말을 좀 만들어서 이번에 출전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말들도 지난 경주 입상을 하고서 좋은 컨디션에 출전을 하고 있긴 한데 드림매직은 지난 경주 발주가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이어갔었고 발주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전개도 빨라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드림매직이 이번에 더 빨라지는 전개 속에 아주 좋은 승부를 보여갈 수 있겠다. 이게 고영동 마방이 당연히 문현진이 승부할 확률이 높죠. 확률 자체가 높긴 한데 강수한 기수가 13조에서 기승해가지고 내는 성적이 꽤 좋아요. 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드림매직으로 승부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여요. 말로만 놓고 본다면은 드림매직이 더 비싸요. 더 비싼 말이긴 합니다. 근데 드림볼트가 얘가 1억 2천짜리 말이고요. 드림매직은 7천만원짜리 말이거든요. 말값은 드림볼트가 더 비싸긴 한데 저는 지금은 드림매직 쪽이 더
승부할 가능성이 높고 승부했을 때의 입상률이 더 괜찮을 것 같다. 드림볼트가 너무 외곽이에요. 1400 너무 외곽이기 때문에 저는 7번 드림매직이 전개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오늘의 제주 메인 아주 혼전의 경주 편성이지만 드림매직을 가지고 철저히 중배당으로 오늘의 제주 메인 축만 잘 잡으면 요 레이스는 10배, 20배는 그냥 건질 수 있는 그런 혼전의 경주인데 저는 드림매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드림매직을 갖고서도 제대로 된 중배당 한방의 힘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드림매직 너만 실수하지 마라. 강수한 기수 제발 이번에 발주 잘해서 한 템포 빠른 추입을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림매직 요놈 갖고 오늘의 제주 최대 승부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죠. 자, 이제 서울 나머지 3개 경주 3개 경주 풀어갑니다. 4번 원더풀 로던이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고, 자, 원더풀 로던은 지난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합니다. 원더풀 로던이 지난번 블루넬로가 그야말로 마지막 괴력을 보이는 바람에 우승을 놓쳤어요. 괴력을 보이는 바람에 우승을 놓쳤어요. 원더풀 로던이 못 뛴 게 아니라 블루넬로가 미친 거죠. 블루넬로가 미친 괴력을 보였던 겁니다. 자, 원더풀 로더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형군에서는 그대로 다시 한번 입상하면서 아마 이번 경주를 계기로 승군을 하지 않을까. 원더풀 로더 충막감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말이고요. 머스킷데이도 좋은 말이에요. 얘도 뭐 기본적으로 2군은 그냥 간다라고 보고 그 시점이 어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에 따라서겠지만 1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가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머스킷데이도 사이즈상 최저배당이지만 요 두 마리가 기본적으로 보이더라. 변수는 이거인 것 같아요. 변수. 리멤버 어게인. 저는 지난 경주 리멤버 어게인의 선행을 기대했었는데 선행을 못 갔거든요.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말 여기 드래곤 스퀘어가 밀고 나오면서 얘가 선행을 갔었는데 리멤버 어게인이 내치기면은 선행을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멤버 어게인이 선행이라 확신이 들면 얘를 축으로 가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기대했던 게 바로 리멤버 어게인의 선행이었거든요. 근데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그 정도였던 거고 만약에 리멤버 어게인이 선행만 갈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기대가 된다. 선행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인기마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원더풀 로던의 액면상 9번 전개상 2번 요 두 마리가 기본적으로 승부가 될 것 같고 그 외로는 뭐 드래곤 스퀘어밖에 없어가지고 요 레이스도 그냥 인기마 싸움이 되겠다. 원더풀 로던만 이상이 없다면 인기마 경주이니까 요 레이스는 짧게 요렇게만 분석을 좀 드리고 10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충막감 없이 팔리는 경주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괴력을 보였던 말이 블루넬로라고. 자, 괴력을 보였던 말인 만큼 이번 경주 저는 블루넬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맞춰드렸는데 블루넬로 맞춰드렸는데 당시에 복병이었어요. 얘가 인기 5등짜리 말이었어요. 마지막 마감 배당을 보니까 인기 3위로 가더라고요. 엄청 바람 분 거예요. 엄청 바람 분 겁니다. 엄청 소스가 나왔다는 얘기고 엄청 말이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람 엄청 불었단 말이죠. 10배는 나왔어야 돼요. 최소 10배는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반토막된 배당으로 들어왔던 경주. 자, 너무 지난번 잘 떴어요. 그야말로 괴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이번에 부담력량이 56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괴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입상이 아니라 괴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세를 2번까지는 가져가지 않을까. 부담이 높지만 그러한 부담을 지난번 정도의 끝걸음이면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번 블루넬로를 이번 경주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여기에 이제 인기마필들이 안쪽에 1, 2, 3, 4가 포진이 되어 있는 경주고 외곽 뭐 벌교의 스타까지 나머지 말 중에서는 딱히 별로 안 보여요. 나머지 말들은 딱히 별로 안 보입니다. 다른 말들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인기마 싸움으로 끝이 날 것 같고 외곽에 있는 벌교 스타마저도 요거 발주 고착했었잖아요. 그래서 재검받고 나오는데
선행형으로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팔라티노가 먼저 나가면 그냥 깨구락치 되는 거고 그나마 벌규에스타가 먼저 나갔을 때는 이 정도의 가능성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 블루넬로 놓고 뭐 인기말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블루넬로 놓고 2, 3, 4 이렇게 볼 거거든요. 2, 3, 4 볼 건데 그 중에 지금 주력은 얘로 생각하고 있어요. 4번 스플렌디드. 스플렌디드도 은근히 센 말이거든요. 은근히 센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축 놓고 때렸잖아요. 은근히 센 말이고요. 이 주행 습성도 어떤 편성을 만나도 전개를 선의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뭐 2번이나 3번보다는 오히려 저는 스플렌디드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말이어서 1번 놓고 4번 쪽을 상대마 1순위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 이번 경주가 오늘의 메인 승부 레이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경주가 오늘의 메인 승부 레이스예요. 자, 인기마 보안이 캡틴 PK랑 베스트 레이스가 액면상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자, 캡틴 PK는 저는 지난 경주 무조건이었어요. 뭐 충마, 무조건 충마로 인정을 했었던 경주예요. 왜 그랬느냐? 왜 무조건 충마했느냐? 그 전에 지난 경주 뛰기 전이 7월 13일이었어요. 그때 여유승을 거두는 걸 보면서 야, 걸음이 남은 여유승이었고 게다가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거는 빠질 수가 없다. 힘이 남았던 말이 1번 게이트 출전이었으면 1번 게이트 출전이면 이거는 무조건이다. 그래서 캡틴 PK를 무조건 충막감으로 놓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여유승을 거뒀느냐? 아니에요. 게이트가 좋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경주는 여유승의 1번 게이트니까 무조건이었고 이번에는 캡틴 PK가 무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보다 잘 뛴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보다는 저는 좀 덜 뛸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것이고 11번 베스트 레이스. 자, 얘도 맞춰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실버 레인 가지고서 적중을 했는데 베스트 레이스는 선임마거든요. 선임마인데 지난 경주는 선행이 겹친 경주였어요. 실버 레인이 압박을 받으면서 중반 선행을 내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레이스가 선임마지만 선행이 많았고 선행마가 많고 선행이 겹친 경주라서 한 중위권 정도에서 전개를 했어도 충분히 추임력을 발휘해 갈 수 있었어요. 즉 지난 경주는 전개상 유리했던 말이다. 전개상 유리했던 말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전개상 유리한 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베스트 레이스가 가장 외측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고 다만 승분전이라서 가벼운 것 뿐입니다. 가벼운 것 뿐이에요. 차라리 가볍지 않더라도 베스트 레이스가 안쪽에서 뛴다면은 모를까? 가벼워도 외곽이면은 전개상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즉 이번 경주는 지금 제가 인기마인 캡틴 PK 11번 베스트 레이스 인기 1위, 2위 깜빡이 팔리는 두 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가 모두 직전보다 더 뛸 게 없어 보인다. 그냥 유지하면은 잘하는 거고 그보다 못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제가 오늘 마지막 승부 레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메인으로. 자, 깜빡이를 깨고 들어가는 승부인 거고 깜빡이를 꺾는 말,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말, 그 마지막 주인공이 뭐냐? 이번 경주는 섀도우 헌터가 될 겁니다. 섀도우 헌터가 지난 경주 깨졌죠? 캡틴 PK 놓고 공략을 하는데 섀도우 헌터가 깨졌어요. 오히려 그 경주 때 섀도우 헌터는 원래 인기 1위였어요. 종합지 인기 1위. 근데 마지막 배당은 2위로 갔죠. 캡틴 PK가 인기 1위로 가고. 섀도우 헌터가 그만큼 그 전까지 보여준 거는 무조건 액면은 화려했어요. 좋았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캡틴 PK를 지난번 저는 믿었고
섀도우헌터가 부러졌던 경주. 근데 반대예요, 이번에는. 섀도우헌터가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뛸 겁니다. 이거는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 캡틴 PK의 1번, 그리고 섀도우헌터는 4번이었거든요. 요거 경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자, 흰 모자랑 까만 모자예요. 이게 캡틴 PK, 까만 모자가 섀도우헌터예요. 초반 나오는 거는 비슷한데, 안쪽이기 때문에 캡틴 PK가 1번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렸던 이유도 게이트발로 무조건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섀도우헌터가 이거 뒤로 좀 밀렸거든요. 이렇게 4번이 밀렸는데 이번에는 섀도우헌터가 밀리잖아요. 까만 모자가 섀도우헌터입니다. 섀도우헌터가 이렇게 1번보다 뒤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4번인 섀도우헌터가 더 선입권에서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다. 왜? 초반 걸음 보셨잖아요. 1번, 4번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비슷하게 나오는 거 한번 보죠. 1번, 4번 잘 보세요. 하얀 모자, 까만 모자. 요거 하얀 모자, 외곽에 까만 모자.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시죠. 이번에는 게이트가 바뀌었단 말이죠. 4번은 의도적으로 잡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번은 오고 4번은 마지막에 요거 10번한테 잡히면서 3착을 한 건데 게이트가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섀도우헌터가 오히려 1번보다 더 믿음감이 생겼다. 깜빡이를 깨고 마지막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 속에 캡틴 PK나 베스트레이스가 더 뛸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드렸으니 3번 섀도우헌터만 딱 선입으로 내츠 최적으로 전개만 한다면 오늘의 마지막 메인은 충분히 섀도우헌터가 쇼부를 칠 수 있겠다. 캡틴 PK도 베스트레이스도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더 큰 배당으로 마무리까지 될 소지가 있다. 무조건 팔리는 거는 7번 아니면 11번 놓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3번 섀도우헌터 놓고 마지막 메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딱 기다렸다가 여기서 쇼부 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끝장을 내도록 할게요. 꼭 붙어야 되는 경주고 오늘 가장 노려야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승패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꼭 적중이 되면서 마무리되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웃으면서 가벼운 걸음으로 마장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죠. 섀도우헌터 마이야 기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자,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 예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